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길고 복잡한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테스트 코드의 양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기 마련이죠. 하나의 파일 안에 테스트 코드가 많아지면 도대체 어느 테스트가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인지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테스트로 어떻게 테스트를 깔끔하게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를 그룹화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서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각각의 테스트 함수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고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개의 테스트를 묶어주는 논리적인 단위를 테스트 스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담고 있는 하나의 파일이 테스트 스위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파일도 앞으로 배울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테스트 스위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V테스트에서는 개별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 함수 또는 이 함수의 별칭인 it 함수로 표시합니다. 코드 편집기에서 지금부터 간단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utils.ts 파일에 3개의 유틸리티 함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첫 번째 format%라고 하는 함수는 인자로 숫자를 받아서 자바스크립트의 인텔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로 포매팅을 해주고요. 두 번째 format date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데이트 객체를 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 locate를 받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인자에 따라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텔 API를 사용해서 날짜로 포매팅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format currency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숫자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 통화를 나타내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금액을 통화에 맞게 포매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세 개의 함수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utils.test.ts 파일을 생성해 놨어요. 우선 v테스트에서 expect와 test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할 함수를 불러와야겠죠? 그 함수들은 우리 여기 utils 파일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format%였고요. 두 번째 함수는 format date, 세 번째 함수는 format currency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불러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함수인 format%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테스트 함수로 출하는데요. 테스트의 이름은 그냥 forma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테스트할 내용을 함수로 넘기는데요. 우리 기대를 할 건데요. 이 format%를 인자로 0.7을 넘겨서 호출하면 이 매처 중에서 toB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ormat% 함수는 이렇게 문자열을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70%라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mat 함수에 인자로 0.7을 넘겨서 호출한 결과가 70%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터미널을 열고 저처럼 package.json 파일에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를 미리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npm 테스트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바로 테스트가 실행이 될 거고요. 등록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npx vtest라고 실행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성한 테스트가 통과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입력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인자로 이렇게 분수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25%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25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다시 실행이 돼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70%라고 안 하고 뭐 75%라고 하고 여기를 15%라고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하고요. 네, 여기 보면
지금 75%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7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를 기대해 줘야 되고요. 여전히 실패하죠. 이번에는 이제 너는 15%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25%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25%로 바꿔주면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인 format date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함수로 출하는데요. 테스트 설명으로는 format dat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locale 인자로 en을 넘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내용을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넘기는데요. expect format date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 데이터 객체를 넘겨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locale이에요. 그런데 필수 입력은 아니죠. 코드를 다시 보면 이렇게 locale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en이 기본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new date라고 하고 1995년 12월 17일 시간은 3시 24분 00초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날짜가 0으로 나올 텐데요. 영어에서는 월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연도이죠. 그래서 December, 그 다음에 17일, 그 다음에 1995년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패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는 쉼표가 없다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쉼표가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쉼표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도 날짜 포매팅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복사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locale로 K5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format date의 두 번째 인자로 이제 K5라고 이렇게 locale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연도를 먼저 표시하죠. 그래서 1995년 그 다음에 디셈벌 대신에 12월 그 다음에 17일이 되겠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가 실패라는데요. 제가 여기 실수를 했어요. 지금 이 KO가 이 expect 함수 두 번째 인자로 넘어갔죠. format date의 두 번째 인자로 넘어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떼와서 여기 안쪽에다 넣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래도 실패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연, 월, 일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면요. 네, 이 format date가 반환하는 결과와 제가 예상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중국어 기준으로 format date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어는 locale이 zh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인자로 zh를 넘기면요. 아마 제가 저장을 하면 바로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연, 월, 일이 이렇게 한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또 띄어쓰기는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네, 이 테스트도 통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틸리티 함수인 format currency를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그 다음에 format currency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먼저 한번 USD 즉 미국 달러로 포매팅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expect 그 다음에 format currency 함수로 출하는데요. 인자로 40.56을 넘겨 볼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인자는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기지 않을게요.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USD가 어차피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toB라고 하고 한번 예상 포매팅 결과를 명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달러 표시가 되고 40.56이 되겠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패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달러 표시 앞에 US를 붙여줘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돈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KRW가 돼야 되고요. 코리안 원이죠. 두 번째 인자로 네, 여기 이렇게 KRW를 넘겨줍니다. 뭐 돈은 5만 원으로 할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2B 안에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나올까요? 한번 저장해 볼게요. 네, 테스트가 실패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원을 뒤에 붙이는 대신에 앞에다가 이렇게 원 통화 기호를 붙이네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렇게 앞에 붙여주면 네, 이렇게 모든 테스트가 다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utils.ts 파일에 이렇게 3개의 함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틸리티 함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utils.test.ts 파일 안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vtest에서 제공하는 describe 함수를 사용해서 서로 관련 있는 테스트끼리 묶어놓으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일단 format test에 대한 함수는 하나니까 굳이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format data에 대한 테스트 함수가 3개가 있죠. 얘들을 한번 묶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여기 vtest 패키지에서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불러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describe로 호출하고요. 이 그룹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 뭐 format data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함수를 넘기는데요. 이 함수 안에 이 3개의 함수를 모두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은 뭐 굳이 테스트 이름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룹 이름에 이미 어떤 함수에 대한 테스트인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을 제가 모든 테스트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렇게 format data 함수에 대한 테스트가 이렇게 3개로 묶여 있죠. format currency도 우리 테스트가 2개니까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describe 함수로 호출하고요. 여기 그룹의 이름은 format currenc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테스트 내용을 명시하는데요. 여기에 아래에 2개의 테스트가 있죠. 얘를 여기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format currency with를 테스트 케이스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테스트 아웃풋을 보면 어떤가요? 여기 format currency도 이렇게 2개가 묶여 있죠. 이렇게 터미널에 테스트 결과가 함수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보기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vtest에서는 이 테스트 함수 말고 it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it은 테스트의 별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it으로 바꿔주어도 테스트는 여전히 잘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많은 분들께 이렇게 describe와 it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테스트 라이브러리인 jest나 mocha, jasmine에서 이렇게 describe와 it을 쌍으로 함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vtest에서도 익숙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it을 테스트 함수의 별칭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scribe는 여러 단계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테스트 전체를 또 describe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뭐 이렇게 format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테스트 내용을 담을 함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맨 아래로 내려주면 저장을 하면 이렇게 format 아래에 이렇게 3개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 테스트 케이스가 이 함수 아래에 그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utils.ts 파일에는 테스트할 함수가 많지 않아서 굳이 이렇게 2단계로 describe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함수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한다고 하신다면 첫 번째 describe로 클래스 단위로 분류를 하고 이 두 번째 describe로 해당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단위로 테스트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btest에서 제공하는 describe 함수를 사용하여 관련 있는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테스트 코드를 관리하는데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